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 만평. 오늘은 청와대 내 북공작원 침투는 사실인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비밀,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대남 공작 요원이 있는가? 영국 국내 정보국 MI5가 영국 의회에 중국 스파이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영국 방송 매체 BBC에 따르면 MI5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변호사 크리스틴 리가 영국 정치인들에게 70만 파운드, 한화 약 11억 4,1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사실에 대해서 크리스틴 리는 중국 공산당과 일부 정치인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라면서 중국과 홍콩 소재 외국인들의 자금을 기반으로 영국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비밀리에 영향력 행사를 시도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베리 가디너 의원은 지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50만 파운드, 한화 약 8억 1,400만 원을 기부받았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아울러 리의 아들은 가디너 의원실에서 직접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토바이어스 엘 우드 국방위원장은 중국이 펼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면서 의회에서 이 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국내 체류 조선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0년 1월 기준 70만 8천 명에 달하며 한국 내 외국인 236만여 명 중 약 3분의 1이 조선족입니다. 기무사의 한 관계자 말에 따르면 과거처럼 바다로 또는 땅굴로 간첩이 난파되는 경우는 눈에 띄게 줄었다라면서도 조선족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듯이 북한 간첩도 이제는 민간 루트를 통해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등장했던 탈북 공작 간부 김국성 씨는 김정은에 의해서 장성택이 처형되자 2014년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고위층 인사입니다. 김 씨는 정찰 총국 외 노동당 작전부 35실과 대외 연락부 등에서 30여 년 동안이나 북한 지도자의 눈과 귀, 두뇌 역할을 하면서 최고위층으로 올라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선글라스를 낀 채 영국 BBC와 한 인터뷰 방송이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는 북한 간첩이 청와대에 근무했다라는 사실을 폭로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평양의 고위 장교 출신 탈북자가 영국 BBC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김국성 씨는 자신이 빨갱이 중에 빨갱이였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북한 공산당 체제 하에서는 계급과 충성심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김국성 씨의 BBC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한 것에 대한 재반박 성격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이고 어느 쪽의 거짓 주장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국성 씨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세계적 망신을 당할 수 있고 국민의 규탄을 받을 만한 일이니 그렇게 발뺌하는 걸 10분 이해하겠지만, 북한 공작원의 청와대 근무는 분명한 사실이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국성 씨는 BBC 방송 인터뷰 때 북한 공작원이 청와대에 들어가 근무했다고 하니까 다들 넥타이를 메고 일하는 비서관이나 행정관만을 생각하더라라면서, 박명수는 기술업종, 그 중에서도 냉난방을 담당하는 공조기술자이기 때문에 건물의 구조를 다 꿰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공조기술자들은 청와대를 밑창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유사시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독가스 살포와 같은 테러를 벌려서 건물을 폭삭 내려앉힐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증언에 의하면 지금 북한에는 대남 공작을 하기가 꽃밭이다라고 말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남조선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로서 개인의 사상과 집회 결사 모든 게 자유롭기 때문에 각종 사회단체에 파고들기가
용이할 뿐만이 아니라 남파한 공작원을 잡기가 힘드니까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꽃밭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한의 남파 공작원이 남한의 구석구석 중요한 기관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침투해서 곳곳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고 김국성 씨는 증언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간첩활동에 비해서 공산주의 본산인 중국의 경우는 어떤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만약 중국 공산당이 어느 특정 한국 정치인을 매수해서 선거에 출마시켰다면,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실제로 중국을 위해서 국익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 중에는 유난히 친중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시진핑 정권이 지난 5년 내내 우리나라를 속국 취급하듯 함부로 대하고 아나무인격으로 외교적 결례를 수시로 자행하고 군용기를 보내서 우리 서해를 제집 드나들듯 해도 변변한 항의 한마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안 하겠다라는 삼불 약속으로도 군사 주권을 훼손하는 하면서까지 중국의 저자세로 나왔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이 일부였다라는 그러한 망언을 한 시진핑의 방한을 5년 내내 애걸 복걸한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굴욕적 4대 형태는 문재인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주장에 대해서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가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집권 여당의 중진 윤호중 의원도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보 포퓰리즘 행태가 충격 그 자체다라고 사드 추가 배치를 비난했습니다. 국가 자유적 사드 배치가 왜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것인지 참으로 이상한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주에서는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는 5월로 예정된 호주 총선을 반중국전으로 규정하고, 야당인 노동당의 앤서니 앨버니즈 대표에 대해서 중국이 호주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라는 폭로가 나온 뒤 야당 대표에 대해서 시진핑이 심은 인물이다라면서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외 스파이 활동과 공작을 담당하는 곳은 통일전선 공작부입니다. 시진핑은 이 조직을 마법의 무기라고 부르면서 공산당의 비전을 승리로 이끄는 중요한 부서라고 지켜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국력이 성장하면서 중국의 대외 공작은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이 넓고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크리스틴 팡이라는 중국 출신 젊은 여성이 폭넓은 인맥과 개인적인 매력, 심지어 성관계까지 이용해서 민주당이 촉망받는 정치인에게 접근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크리스틴 리라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여성이 영국 전 노동당 의원에게 정치자금 모금을 지원하는 등 정계에 깊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각 국가는 중국의 정치인 매수, 선거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중국, 러시아 등 다른 나라의 선거 개입에 대비해서 전담 책임자도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CIA도 중국 전담 부서를 창설하고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국내 정보국 MI5도 의회에 중국 스파이 경계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중국의 정치 개입 이야기가 도무지 들려오지 않는 것일까? 해밀턴 교수는 영국 서섹스 대학교에서 한국의 자본주의 산업화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과는 아주 인연이 깊은 학자입니다. 그는 최근의 한국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도층은 지레 겁을 먹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성이라는 나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독립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중국의 정치 개입과 방해 공작은 매우 교묘해서 마법처럼 대중에게 드러나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중국이 오랜 기간 한국 정치에 구조적으로 침투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중국이 다른 모든 나라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 해밀턴 교수의 주장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지금 자기들이 원했던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고 강력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그러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몹시 못마땅해 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 내에는 틀림없이 중국과 북한을 위해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 또는 이에 준하는 친중 친북 인사들이 정부기관 요소에 파고들어 있으면서도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지시를 따르면서 은밀한 공작 활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한 감시와 아울러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 의원들 중에도 정부 각 부처 요직에 있는 정관계 인사들 중에도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과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을 것이고 언론기관과 대기업, 군대, 노조, 각종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곳곳에 저들의 마수가 뻗쳐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미동맹 파괴 공작의 광우병 괴담, 미군 장갑차 사고 시위 난동, 세월호, 외현적 탄핵, 촛불 시위 등 기회만 주어지면 빛과 같은 속도로 수만 명씩 동원되어서 격렬하게 데모하고 선동하는 그들의 검은 배후 세력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하게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언제 어느 때고 중국 공산당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중국 유학생 수는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이고 중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중국 출신 연변족 인구는 약 7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률적으로 수만 장의 프랭카드를 제작하고 수만 개의 촛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인력,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청와대가 북한 또는 외국 정보기관에 의해서 도청되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돌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앞서서 이 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은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부정선거 척결과 아울러 대중 대북 안보력 강화로 강력한 자주국방정책 확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